이재용, 정의선, 구강모, 김동관, 김택진, 이해진. 참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젊은 리더들이죠. 그런데 이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한국경제계 젊은 리더들의 회동 이후에 이들이 인공지능 등 미래를 주도할 새로운 사업에서 힘을 합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어벤져스의 탄생 가능성에 대해서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글로벌 혁신 산업의 약간 구루 같은 그런 정도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인데요. 또 세계 주요 플레이어들의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하는 인물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그 컴퓨터 사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통합 판매하는 소프트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지를 다졌는데요. 이후에는 윈도우 시대를 앞두고 빌 게이츠를 만나서 그 윈도우의 판권, 일본 판권을 사들이고 그 모바일 폰이 일상화되기 전에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모바일 폰의 일본 판매 독점권을 획득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가는 길마다 뭔가 미래 저게 지금은 될까라고 싶었는데 막상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걷던 길이 맞다고 해서 혹시 미래에서 온 거 아니냐라는 사람이라는 좀 별명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2000년에는 알리바바의 마윈을 만나서 6분 정도 대화를 한 다음에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상장 당시에 70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100조 원이 넘는 비전 펀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혁신 기업,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 또 반도체 설계 등 최첨단 분야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다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참 미래 산업 동향에 대해서 탁월한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손정희 회장과 우리 국내 대기업들의 젊은 리더들과의 만남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보면은 일본과의 좀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관련 예. 얘기를 안 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손정희 회장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I cooperation with the Korean companies? 지나갈게요. Please, yes, yes. Are you going to invest together with the Korean companies? Yes. In the near term? Yes. This year? Yes. Will it be this year? 가보겠습니다. You hope so? And did you talk about Japan's restriction on Korean exports? Did you give some? 함께 협력하고 투자할 계획도 있다고 손정희 회장이 또 잠깐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고 또 국내 대기업들도 그러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업종을 떠나서 좀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때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형 어벤져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한국 대기업들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 맞는데 서로 협업하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할 때는 이게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워낙 다양한 업종들을 각 그룹들이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기보다는 경쟁을 하는 관계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예. 삼성과 LG가 반도체를 같이 하고 자동차 시장에 삼성이 뛰어들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삼성, 현대, 대우가 좀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재벌이 누구냐, 그 재벌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약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좀 과잉 투자가 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또 중복 과잉 투자가 너무 이루어지면은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번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좀 역사적으로 사실은 대기업이 우리가 문어발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영역들에서 사실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서 경쟁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부족한 부분인데 서로 협업을 해서 저쪽에서 그 기술을 습득했다 했을 때 잠재적 경쟁자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특히나 싸우고 있는 쪽이 예전처럼 LG, 삼성, 현대 이렇게 국내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월드와이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을 내부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예, 시대적 흐름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글로벌하게 다른 경쟁력을 가지는 회사들하고는 합종연행을 하는 게 최근 트렌드거든요. 예. 아버지 시대의 경직적인 경영 문화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갖는다면 한국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태봉 센터장의 그 적을 내부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특히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한국 기업들끼리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과 구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 어떻게 앞으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알고리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다릅니다. 인공지능을 사람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은 지능 같은 것이 인공지능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두뇌라는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AP라든지 아니면은 기억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대규모로 보관하는 빅데이터 센터가 있을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딥러닝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의 한 부분입니다. 네. 또 그 정보를 수집을 하려면은 사람의 눈과 귀가 있듯이 뭐 센서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그 온라인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발현돼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게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암부터 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 기업에 대비를 해서 보면은 기억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업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뭔가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좀 앞서가 있고요. 또 이거를 서로 연결해주는 5G 통신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하는 부분에 또 역시 하드웨어적 서포트는 삼성이 해야겠죠. 그리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를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유발하려면 또 하드웨어가 되는 현대자동차 같은 데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대기업 간의 융복합이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앞선 큰 그림은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잘 그리고 있다. 한국형 어벤져스, 즉 한국의 대기업들이 힘을 다 합쳐도 미국 쪽에 있는 팡 기업 같은 큰 어떤 그 세력들을 맞서 싸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융복합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융복합에 대한 중요성이 뭐 계속 앞으로도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대기업 리더들끼리 자 같이 하자 해서 악수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뭐 밀어줘야 되는 정책도 있어야 됐고 또 풀어줘야 될 규제도 있을 텐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CEO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같이 하자라는 거는 결국 플레이어들이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온라인상의 어떤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서 인간 세상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나중에 하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택시업계와의 갈등 같은 이해 조정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이렇게 네이버가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최근에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개별 기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빅데이터 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신용정보법으로 묶여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묶여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금적인 측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금융 중심, 은행 중심의 어떤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혁신 산업이라든지 모험 자금이 그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융 혁신을 통해서 일금융보다는 이금융, 자본시장 쪽을 확충시켜서 대규모 투자를 미래를 보고 할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자본을 좀 끌어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 사이에서 지금 플레이어들이 좀 모여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과거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글로벌 소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트렌디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서 굉장히 그 해외랑 거래를 할 때 생겨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좀 잘해볼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한국 경제가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할 거라는 좀 안 좋은 전망들이 많은데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때 개별 기업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까운 멀지 않은 한국말을 같이 쓰는 그런 대기업 간의 협업을 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